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합주입니다. 8월 31일 시작으로 97달러였던 원유가 약 이렇게 9.14% 떨어지면서 다시 88달러대로 돌아왔는데요. 한때 사우디 장관이 말하기를 오펙 플러스가 다시 감산을 하려고 했는데, 로이터가 말하기를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통해 이란의 원유가 다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면은 감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과 함께 유가는 80달러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나리오 하나하나가 지금 악재가 만연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벌어들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이유에서 원유 섹터를 제가 관심있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멤버십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기업을 얼마에 어떤 계획으로 매수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함과 동시에 제 리서치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혹이라도 저희들과 함께 장투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란은 여기 플로팅 스토리지에 85밀리언 배럴의 오일을 보관하고 있는 만큼 이란과 미국이 핵협상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원유의 양이 바로 방출이 되면서 유가는 충분히 80달러 또는 그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설사 핵협상을 통해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고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바다에 떠있는 85밀리언 배럴의 원유를 방출한 뒤에 이란이 약 1밀리언 배럴의 원유를 수출함에 따라서 1밀리언 배럴 per day의 원유만큼을 전 세계의 공급에 더하는 것인데, 하루에 88밀리언 배럴의 오일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1밀리언 배럴 per day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핵 협상을 통해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오펙 아레아에 이렇게 이란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란의 추가 원유 공급량은 오펙의 정책에 의해 많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는 실제로 14밀리언 배럴 per day를 공급하기로 한 아람코의 원유량을 감산하라고 지시했고, 아람코는 이에 따라 2025년이 돼서야 이렇게 12.3밀리언 배럴 per day를 만들기로 했으며, 2026년에는 12.7밀리언 배럴 per day, 그리고 2017년이 돼서야 다시 14밀리언 배럴 per day로 맞춘다고 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로 못 맞추는 오펙 입장에서는 증산이 큰 의미는 없으며, 설사 이란이 합세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원유 공급 목표치를 달성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산하기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전략적 비축류인데요. 핵협상이 끝나고 이란산 원유가 들어올 때쯤이면은 중간 선거와 함께 시장에 풀리던 전략적 비축의 양은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고, 이란산 원유의 등장에 따른 영향을 무마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을 하게 된다면 유가는 잠시나마 이렇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일 뿐, 애초에 유가가 이렇게 고유가로 치닫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해소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 유가는 80에서 90달러 이상이었기 때문에 전쟁도 하나의 이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전 세계 원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유 재고량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면서 높아지고 있는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원유를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오펙 국가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타겟 대비 적은량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우디는 원유 수출량을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과 별다를 바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원유 재고량이 늘어나기는커녕 계속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 봉쇄를 함으로써 수요가 어느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원유 기업들의 약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원유 기업들이 투자를 적게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친환경 정책 때문입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원유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큰 제약을 받게 되어 원유 기업들은 투자를 할 바에야 차라리 최대한 수익화를 하여 주주 환원을 하거나 부채를 줄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여기 대부분의 원유 기업들은 성장을 위한 투자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대부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그리고 부채를 줄이는데 돈을 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캐펙스를 가리키는 이 파란색 선을 어느새 하얀색 선이 뛰어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펙스가 여기 2014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줄어드니 원유를 만드는 데 필요로 되는 인프라를 짓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어느새 전 세계는 고유가 환경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이고 쌓여 터질 만큼 결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며 이란이 등장했다고 해서 유가를 저유가로 보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이 T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T는 11.35달러로 다시 하락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고유가를 유지해줄 것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 T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고작 이렇게 5.36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2024년까지 이 T는 24.70%의 프리캐시플로우 연평 성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5.36의 이러한 멀티플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T가 적어도 이렇게 9.61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9.61의 밸류에이션을 받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50% 정도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말고도 이 T는 사실 너무나도 많은 호재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프리캐시플로우와 함께 이 T의 경영진은 배당금을 0.23달러에서 과거 수준인 여기 0.31달러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배당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대략적으로 약 8%의 배당금을 주고 있는데 과거 수준의 배당까지 오르게 되면 배당금은 12%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아직 배당률이 12%까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호재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배당금이 회복되면 제 입장에서는 투자할 이유 하나가 줄어들게 되겠죠. 물론 이 T가 배당을 이렇게 인상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내부자 매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CFO 화이트허스트 브래드포드 씨가 8월 15일 날 이렇게 11.50달러에 만 개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T의 회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워렌 켈시는 8월 9일 날 10.94달러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주식을 두 차례 매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부자 매수는 제법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브래넌 리차드 씨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매수를 했고 그린 마이클 K도 했고요. 좀 더 쭉 내려가 보시면은 화이트허스트 브래드포드 씨가 2021년 12월 10일 날 매수를 했으며 워렌 켈시와 롱 thomas 또한 2021년 12월 10일 날 또 매수를 했네요. 매수 가격을 보시면은 정말 싼 가격에 매수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다수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T는 사실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줄여나감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 방어주이기도 하고 인플레이션 해칭주이기도 하면서도 높아진 원유값과 천연가스 값을 통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데이터를 통해서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멤버십 텔레그램의 공유를 이미 해드렸으니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이 T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마다 계속 모아나가고 싶은 기업입니다. 이 T를 대상으로 오늘도 매수를 했는데 제 매수 내역 또한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려놨으니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